안녕하세요. 전쟁기념관 전문해설사 김성민입니다. 지금부터 6.25 전쟁의 심리전, 삐라에 관한 전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리전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전쟁은 총, 야포, 탱크로 적을 공격하지만 심리전은 말과 아이디어로 상대방의 머릿속을 겨냥합니다. 6.25 전쟁 때 심리전의 대부분의 작전은 삐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삐라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일까요? 영어일까요? 영어에서 출발하기는 했습니다. 영어 단어 벽보를 뜻하는 비일의 일본어 표기 비르를 된소리로 발음한 것이 삐라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전단위 발음 표현이라고 하고 영어식 표현은 leaflet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에서 2005년까지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며칠일까요? 이 50년을 주 단위로 환산하면 3120주인데 그 중에 단 3주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이 겪었던 뼈아픈 6.25 전쟁도 있죠. 그렇다면 6.25 전쟁과 삐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6.25 전쟁의 큰 특징 두 가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징 첫 번째는 이 전쟁은 국제전이었습니다. 16개의 전투부대 파병국, 6개의 의료지원국, 38개국에서 돈과 물자로 우리나라를 지원해줬고 지원 의사를 밝힌 나라도 3개국입니다. 당시 독립국으로 인정된 93개국 중 3분의 2가 참가한 명백한 국제전이었죠. 특징 두 번째는 이 전쟁은 자유진영대 공산주의 간의 이념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각을 장악하기 위한 치열한 이념전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미국의 생각이 어느 정도였냐면 6.25 전쟁 당시 육군 장관이었던 프랭크 페이스는 적을 삐라로 묻으라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북한과 공산군 역시 적군와의 공작, 줄여서 적공이라는 심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미 극동사령부가 6.25 전쟁에 참여하면서부터 전선과 후방에 뿌린 삐라는 몇 장이었을까요? 25억 장입니다. 이 기간에 작성된 삐라는 1143여 종, 북한군 역시 370여 종 3억 장을 뿌렸습니다. 도합 28억 장인데요. 여러분 전혀 감이 안 오시죠? 10 곱하기 17cm 되는 어른 손바닥만한 삐라를 남북한을 합하여 가득 채워 20번 덮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육군 심리정감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40억 장이 뿌려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남북한을 합해 32번을 덮을 수 있고 이 삐라를 한 줄로 세워 지구를 돌린다면 16바퀴를 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삐라를 어떻게 배포하였을까요? 저공으로 비행하는 비행기의 문을 열어 살포하거나 해당 지역을 지날 때 또 일정 고도에서 터지도록 설계된 투하 장치를 통해서 살포하였습니다. 105mm 곡사 포탄을 이용하기도 하였고 비어있는 연막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삐라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1947년 미 육군은 심리전 부대 해체를 결정했지만 당시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정보참모부의 심리전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의 참전이 결정되면서 심리전 부대를 담당한 곳은 이 부서였죠. 그렇다면 이 삐라는 어떻게 제작되었을까요? 먼저 참모들이 주제를 정하고 디자이너들이 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만들어졌지만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번역했습니다. 초안을 만든 후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과 학자들에게 읽혀 합당한지를 검토한 후 심리전과 회의를 거쳐서 한 장의 삐라를 완성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언어를 담기도 하였고 그림을 사용하기도 사진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6.25 전쟁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삐라의 주제는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 귀순이었습니다. 우리 편으로 넘어오라는 뜻이죠. 항복과 귀순을 유도하는 삐라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안전보장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안전보장증명서, 말 그대로 우리 편으로 넘어오게 되면 당신의 안전과 생명을
유엔군 사령관의 이름으로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부상병들은 치료해주겠다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동상과 동창회, 그리고 각종 부상에 시달렸던 적군은 이 삐라를 보고 아주 치명적인 유혹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삐라의 주제는 상대방을 이간시키고 공산체제에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재미있는 가정생활을 못하는 것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공산군이 오면 이렇게 된다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란했던 가정, 풍성한 식사는 공산군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후로는 파리한 몸, 비어있는 식탁, 그리고 차출되어 보이지 않는 큰형, 큰오빠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스탈린의 모습까지 전반적으로 공산주의에 반감을 들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삐라의 주제는 전이상실을 유도하고 향수를 자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대 언제 돌아오려나. 이런 내용은 중공군을 상대로 한 삐라에서도 매우 유효했는데요. 중공군을 상대로 삐라를 제작할 때에는 중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제작하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지켜야 할 책무,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아빠는 어디에? 내년에는 집에 돌아가 아내와 함께 설날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절규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전쟁터에서 이러한 삐라는 시각적이며 매우 직접적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내용의 삐라가 있을까요? 최근에 수복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 반공 특공대를 돕고 유엔군에 협력하려는 내용이나 곧 폭격이 시작되니 피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황을 알리는데도 꼭 필요한 매개체였는데요. 서울 탈환이나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이 삐라는 신문 형태로 제작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빨을 이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 콜롬비아 대학에서 살쾡이에게 이빨을 이식했더니 성공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기도 했죠. 이러한 삐라는 수용 대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포로로 잡힌 대부분의 병사가 이 삐라를 소지하고 있었고 공산당 하급 간부들도 만일을 대비해 이 삐라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종이폭탄이라고 불리는 이 삐라는 전쟁 발발 3일 뒤인 1950년 6월 28일에 최초로 살포되었습니다. 내용은 국제연합회는 북한의 침략에 대항하고 대한민국을 돕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삐라는 1953년 6월 23일에 살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죽을 염려도 없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 걱정도 없으며 일도 심하게 안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다행히도 여러분은 유혈의 전쟁으로부터 인간의 본업으로 돌아가 파괴된 고향을 재건하고 괭이로 밭을 갈며 어린 자녀를 기르며 저녁마다 정다운 친구들과 모여 활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빨리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다시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휴전 상태로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6.25 전쟁 마지막 삐라 마지막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합니다. 여러분과 싸움터에서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6.25 전쟁 심리전 삐라에 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